네,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. 이번에는 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척도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이 척도 문제가 대부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막 넘어가더라고요. 엄청나게 중요한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모형 설계할 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변수들이 들어갑니까? 이 변수들이 전부 다 이제 다별량이죠. 이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. 근데 이 변수들이 결국은 이제 설문 문항이 될 것이고, 이 문항에서 응답을 받는 그 척도,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인식 조사를 하게 되면 뭐 등간 척도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뭐 등간 척도다 해가지고 무슨 뭐 리커트 5점이니 뭐 7점이니 뭐 9점이니 홀수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짝수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, 제가 이 바로 앞전에 이제 5번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, 이 기본적인 이제 모수 추정 방식이 ML이기 때문에 ML이 이 정규성을 좋아라 한다 그랬잖아요. 정규성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규성이 잘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인식이고, 인식을 주로 측정할 때 우리가 등간척도를 사용한단 말이죠. 등간척도를 왜 사용하느냐,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,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, 자, A가 있고 뭐 B 사람이 있어요. A는 굉장히 부자야, 이 사람은. 근데 B는 거지란 말이에요. 근데 내한테 500원이 있는데 이 500원을 거지한테 주면 엄청나게 좋아 이렇게 하는데, 500원을 부자한테 주면 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, 화낸다 이거죠.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 두 사람한테 줘도 각각의 인식이 달라요. 하지만 자, 500원에서 이제 금액을 늘립니다. 자, 500만 원으로 늘리죠. 500만 원으로 50만 원, 500만 원 이럴 걸. 낙장불입이다 한번 썼으니까 끝이에요. 자, 500만 원을 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웃는 거에서 우와 빵 터진 거죠. 이렇게 우와 빵 터진 거하고,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좋아진 거예요. 이렇게 조금 좋아진 거예요. 자, 요렇게. 자, 요 간격은 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간격이 같다, 등간이다.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에 대한, 인식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뭐 매우 안 좋고 보통이고 그렇고 요러고 있잖아요. 리커트 5점 척도라면 매우 아님과 아님 사이의 간격은 같다라는 거죠. 또 아님과 보통 사이의 간격은 같다. 보통과 그렇다의 간격은 같다.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간격은 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인식을 측정할 때 등간 척도를 많이 쓰는 거죠. 이 등간 척도가, 사람의 인식은 대부분이, 사람의 생각은 보통이 많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정규성이 잘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구조방식 모형에서 등간 척도로 된 응답의 구조의 문항으로만 구성된 변수를 사용해서 모형을 설계를 한다면, 기본적인 모수 추정 방식인 ML 추정법에 그대로 정규성이 나올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ML 추정법을 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, 분석 과정을 거쳐서 모수가 추정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잘 나온다 뭐 이거죠. 잘 나온다. 자,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척도가 뭐 예를 들면 독립이 있고, 자, 매개가 1번이 있고 매개가 2번이 있고, 자, 종속이 있는데, 자, 뭐 이렇게 모형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, 뭐 직렬 구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는 등간 척도 뭐 등간 5점, 종속 변수는 등간 7점, 뭐 m은 뭡니까, 뭐 이별량 변수, 그 어떤 뭐 0하고 1로 되어 있고 마치 더미 변수처럼, 얘는 뭡니까, 뭐 금액 같은 거 해가지고 최소 0원에서 뭐 500만 원까지, 막 이런 식으로 척도가 다 달라.
요거는 이제 뭐 어떤 이별량 척도, 요거는 이제 등간 척도, 요거는 뭐 뭡니까 서열 척도, 뭐 순서 척도,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아까 재산을 5번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규성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. 우리나라 재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고 이거 아니네. 뭐 이런 L자형의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별량 변수 같은 이별량 척도 같은 경우에도 정규성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변수들이 가지는 척도가 소위 말해서 우리 전문 용어로 개판인 경우에는 모수 추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. 변화가 불가피하다. 첫 번째는 정규성이 나오기가 힘들고,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척도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척도가 다른 거를 고려한 어떤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. 고려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요거 같이 지금 범위대가 점수의 범위가 엄청 큰 경우에는 로그 값으로 치환을 해주는 방식도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로그 값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이게 정규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. 어떤 뭐 강제적으로 이제 정규성이 좀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일종의 방법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.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로그 값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스케일 프리라는 이런 스케일이 뭡니까? 척도잖아요. 프리가 뭔데? 자유잖아요. 어떤 척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설정해주는 요 설정하는 코너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모스 같은 그 소프트웨어는 스케일 프리를 지정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. 그래서 스케일 프리를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런 걸 하나 지정을 하게 되면 적합도에서 제가 5번 강좌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보는 절대적합지수, 증분적합지수, 감명적합지수. 감명적합지수는 잘 안 보는데 요거는 이제 모형이 수정됐을 때 감명해졌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, 절대적합지수하고 증분적합지수에서 제시되는 기본적인 9개 정도 적합지수 중에서 이제 안 나오는 것들이 막 생겨요. 뭔가를 이렇게 스케일 프리 같은 거 또는 정근 분포 자율법 같은 거, 뭐 최소 자성법 같은 거 이런 걸 막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적합도가 안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. 심지어는 이제 결측치가 있는 경우, 결측치가 있는 거를 고려해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 해서 ML은 ML인데 완전 정보 Full Information FIML이죠. 결측치가 있는 거를 가정했을 때, 자, 요런 방법을 썼을 때도 여기처럼 적합도가 다 안 나온단 말이죠. 그거를 감안하고 적합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척도가 문제가 있을 때도,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척도가 굉장히 다양한 척도가 들어왔을 때도 모수의 어떤 추정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 왜 그런가, 그리고 적합도를 왜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못 보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추정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,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적합도를 볼 수 없게 된다. 볼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적합도는 못 보니까 그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논문 지도할 때 나오지도 않는데 자꾸 무슨 적합도를 가져와라. 어디서 이제 뭐 좀 이제 본 거죠. 다른 논문 보니까 이 적합도가 있더라 이거지. 밑도 끝도 없이 그 적합도 무조건 가져와라. 이런 식의 이제 지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. 하여튼 뭐 학생도 알아야 되고 지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고 논문을
쓰고 또는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